세무사님, 아버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사도 증여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일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경계선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억 원에 넘기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말만 믿고 실행했다가 뒤에 따라오는 다른 세금에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 상식대로 하면 틀립니다. 오늘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를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둘째, 실제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증여세만 보다가 놓치는 세금들을 봅니다. 넷째, 이 방법이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방법이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길은 보통 둘로 생각합니다. 증여 아니면 상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면 그 깎아준 만큼은 사실상 증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부터가 현저히 싼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증여세를 따져보게 됩니다. 왜 이런 여유를 두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세법도 모든 흥정을 증여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협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정상 거래의 범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 세법 용어로 특수관계인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사촌인의 혈족과 삼촌인의 인척 등까지 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었다고 차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액에서 빼줍니다. 이 차감 한 줄 때문에 실제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말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를 7억에 사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7억 원에 양도합니다. 차액은 3억 원입니다. 차액이 3억 원이라 계산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가의 30%인 3억 원과 3억 원 중 작은 쪽 3억 원을 차액에서 다시 빼줍니다. 3억 빼기 3억은 0. 증여재산가액이 0이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대체로 시가의 70% 선까지 증여재산가액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방금 들으신 3억 깎아도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도 70%인 14억에 넘기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여기가 많은 분이 잘못 아는 대목입니다. 빼주는 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쪽입니다. 20억 원이면 30%가 6억 원이지만 한도인 3억 원까지만 빼줍니다. 차액 6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증여재산 가액이 3억 원 남습니다. 공제를 적용해도 증여세가 약 3,880만 원 나옵니다. 재산이 클수록 70% 공식은 통하지 않고 3억 원 한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억 원 사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더 싸게 6억 원에 양도해 보겠습니다. 차액이 4억 원입니다. 여기서 3억 원을 빼면 증여재산 가액은 1억 원.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세율 10%가 적용되어 500만 원. 신고 세액공제까지 빼면 약 485만 원입니다. 4억 원을 싸게 넘겼는데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4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4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증여세는 약 5,820만 원입니다. 똑같이 4억 원이 넘어갔는데 한쪽은 485만 원이고 한쪽은 5,820만 원입니다. 참고로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해주는 고가 거래입니다.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옮기는 통로로 거론되곤 하는데 같은 문턱과 같은 함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때는 비싸게 양도한 쪽인 자녀가 이익을 본 것이므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따지는데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를 7억 원에 넘겼다면 차액 2억 원에서 시가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 정도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다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반전입니다. 증여세는 이 거래에 붙는 세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따라오는 세금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에는 파는 쪽,
아버지의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턱의 차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문턱은 30%인데 양도소득세 문턱은 5%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달리 여기서는 빼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문턱을 넘으면 차액 일부가 아니라 양도가액 자체가 시가로 바뀝니다. 증여세가 없는 7억 거래도 양도소득세는 1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큰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금을 갖춘 집이라면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비과세라서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 상태라면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인 집에서 효과가 가장 선명합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실행하면 자녀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로 더 크게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취득세입니다. 이번에는 사는 쪽, 자녀의 세금인데 여기가 올해부터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부모 자녀처럼 직계 사이의 저가 거래는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취득세에서 아예 증여로 간주됩니다. 유상 취득의 1%에서 3% 세율이 아니라 증여 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기준 금액도 실제 치른 값이 아니라 시가인 정액 전액이 됩니다. 사례 1을 보시면 차액이 딱 3억 원이라 증여세는 0이지만 취득세의 증여 간주 문턱에는 걸립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이득을 본 3억 원의 일부를 취득세에서 되돌려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문턱 계산은 세목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낀 세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이 집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대금에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더한 것이 기본입니다. 사례 1로 보면 6억에 1억을 더한 7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 10억짜리를 취득가액 7억으로 들고 있는 셈이니 나중에 양도하면 그 3억 원의 차이가 양도 차익에 그대로 얹힙니다.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낀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라면 이 방법의 이득은 대체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장 큰 증여세 없이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목돈 세금 부담 없이 명의를 넘기는 것 자체가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넘긴 뒤에 가치 상승분은 처음부터 자녀의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 오를 재산은 일찍 옮길수록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상속 관점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는 부분은 증여가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가 거래로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된 부분, 사례 2의 1억 원 같은 부분은 증여임으로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매매를 했다고 부모의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지급한 7억 원은 부모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그 돈을 보유한 채 돌아가시면 이번에는 그 현금과 예금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부모가 그 돈을 생활비와 노후자금으로 실제로 쓰면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녀에게 도로 돌려주면 그때는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부모의 노후 설계와 함께 놓고 보아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게 되면 미뤄진 세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의 효과는 가족 전체의 주택수와 거주 계획까지 놓고 계산해야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7억이나 되는 돈이 없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가족 간 매매가 인정되려면 대가가 실제로 오가야 합니다. 대가 지급은 계좌이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키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이면 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대가가 없다면 계약서가 있어도 재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금은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가 넘겨받아 그만큼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자녀의 저축과 대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 다시 빌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 사람이 대금을 빌려주는 모양이 되면 실제 매매인지 형식적인 거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빌린다면 차용증과 적정이자, 상환 실적까지 갖춘 진짜 차용이어야 하고 무이자나 낮은 이자라면 그에 따른 증여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 신고와 등기로 전부 기록됩니다. 가족 간의 저가 매매 거래는 숨겨져 있다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이는 거래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거래 뒤에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통장 기록과 계약서, 대금의 출처를 바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까지 준비된 상태로 시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싸게 거래하면 문턱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같은 사람과 같은 거래는 차액을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증여재산 가액도 합산에 들어가는가? 들어갑니다. 증여세 계산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는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증여분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일 때 상속세 계산에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아닌 남과의 거래는 어떤가? 남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서로 이해가 맞선 흥정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싸게 양도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싼 거래는 남끼리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시가입니다. 오늘 계산은 전부 시가 10억 원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 자체가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가격 요건이 비슷한 실거래가, 이른바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시가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 사례 등을 봅니다. 거래를 마친 뒤라도 그 기간 안에 같은 단지에서 더 높은 실거래가 나오면 시가가 달라져 문턱 계산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 시세 자료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재산은 거래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시가 근거를 마련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시가 판단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저가 거래에서 빼주는 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쪽입니다. 시가 10억 원 이하라면 70% 선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큰 재산은 3억 원 한도가 기준입니다. 둘째, 증여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문턱은 5%로 훨씬 낮고 올해부터 취득세는 문턱을 넘으면 증여 취득으로 간주되며 아낀 차액은 나중에 양도 차익으로 돌아옵니다. 세금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전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전제는 실제 대가 지급입니다. 자녀의 자금 출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출발선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계산은 시가와 공제를 단순하게 놓고 본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 특히 주택수와 거주 계획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 간 매매는 증여세 하나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몇 년 뒤의 양도까지 한 판에 놓고 두는 수입니다. 판 전체를 보고 두어야 절세가 됩니다.